2020년 2월 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뚱입니다. 자, 오늘자 WWE 뉴스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안드라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WWE 스페인어 아나운서로 일했던 적이 있는 우고 사비노비치 이분께서 지금 본인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안드라데의 징계는 안드라데 잘못이 아니다, 안드라데는 결백하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고 사비노비치 이분께서는 작년에 그 사우디 사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 사태를 최초로 먼저 까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약간 신빙성이 좀 있기도 한데, 이분께서 이제 WWE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드라데가 징계를 받은 거는 안드라데가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검사를 받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WWE가 좀 시간을 주고 결백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까지 본인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더 구체적으로 뭐 안드라데가 왜 뭐 샘플을 못 냈는지, 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는지 이것까지는 모릅니다. 안드라데가 뭐 일부러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 어떻게 사정상 검사를 못 받을 처지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분께서 말하는 거를 봐서는 과거가 아니죠. 얼마 전에 프리모가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어떤 장소에 있는데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WWE랑 뭐 얘기가 안 맞았다거나, 이런 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WWE 슈퍼스타들이 웰니스 정책 위반해서 징계를 받는 게 무조건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걸리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드라데의 상황도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다룰 건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알투루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록스 윌 스판덱스 이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3주 전이죠. 이제 알투루스가 이제 브록 레스너와 이제 포레이머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 뭐 러 TV 쇼에서 이제 같이 링 세그먼트를 소화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많은 팬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었었죠. 이제 화제도 많이 되고 보는 사람들이 참 재밌게 잘 봤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세그먼트 끝난 다음에 브록 레스너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자기가 던졌대. 브록이 아이디어를 던졌고, 누구 때문에? 알투루스 때문에. 지금 이제 알투루스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브록 레스너가 본인과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계획을 던진 게 있다. 그거가 뭔지는 안 알려줬는데 그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분야, 이 레슬링 분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팬들은 알 수 없죠. 알투루스와 브록 레스너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제 알투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뭐가 한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연 앞으로 알투루스와 브록 레스너가 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지금은 뭐 감이 안 오는데, 일단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록 레스너와 알투루스. 자, 그런데 이렇게 알투루스가 브록 레스너와 나중에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와중에 참 씁쓸합니다. 카멜라가 이렇게 외롭게 남겨져 있는데,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투루스와 너무 빨리 끝났다, 이게 좀 아쉽다, 좀 화가 난다, 요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드래프트 때 이제 알투루스하고 카멜라가 갈라지면서 좀 많이 충격도 받고, 그 당시 팬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했는데, 카멜라 본인도 상당히 아쉽다. 근데
사실 아쉬운 걸 넘어서서 이제 업셋, 좀 게 뭔가 본인 감정 상태가 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거기까지 갔었는데 좀 아쉽게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어쨌거나 뭐 카멜라가 긍정적인 태도로 앞으로 뭐 본인한테 다른 뭐 좋은 기회가 오겠지 이렇게 있지만 사실 정말 뭐 아무리 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알투루스와 카멜라의 그런 케미 요거는 좀 너무 빨리 끝난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24/7 타이틀이 좀 재미가 없어진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WWE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갈랐는지 뭐 사실 언론에 이야기가 공개된 건 있죠. 이제 알투루스와 24/7 타이틀이 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카멜라는 이제 코리 그레이브스 때문에 스맥다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좀 상황상 이렇게 뭐 헤어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를 떠나면은 조금 둘 간의 관계가 좀 빨리 끝난 거는 맞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팬들한테 공감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코셰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번 주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WWE 더 범프 여기 이제 리코셰가 잠깐 출연을 했습니다. 어제죠. 어제 로 TV쇼에서 이제 엊그저께구나. 엊그저께 로 TV쇼 리코셰가 이제 트리플 스렌 매치에서 승리했고 이제 브록 레스너와 슈퍼 쇼다운에서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WWE 챔피언십 매치죠. 그런데 사실 이 레슬링을 보는 팬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체구가 좀 작거나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보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싫어서 그런 건지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리코셰가 그 도전권을 얻고 난 다음에 좀 팬들이 막 뭐라고 하는 막 네가 무슨 뭐 WWE 챔피언 뭐 도전을 하냐 막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반응들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 이런 게 좀 몇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코셰가 지금 아래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코셰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 경기 빨리 끝날 거다. 사실 저도 리코셰랑 브록 레스너의 이제 슈퍼쇼다운 요 경기가 과연 몇 초나 경기할까? 요런 얘기 하면서 이제 뭐 20초, 뭐 10초 막 요런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리코셰가 본인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나의 경력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조금 의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무시할지언정 나는 내 갈 길 가고 할 일만 하겠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그 갔다 오는 거 큰 의미 없고 그냥 시간 낭비하러 가는 거니까 리코셰가 뭐 도전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못하겠네요. 잘. 자, 또 WWE 더 범프에서 이건 뭐 간단한 건데 이제 스트리트 프로피츠가 또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했었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몬테즈 포드가 이제 과거에 뭐 해병대에 복무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뭐 사실 미국에서는 뭐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군 입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몬테즈 포드가 과거에 군 복무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본인이 WWE 슈퍼스타가 되는데 좀 도움을 얻은 게 있고 아마 이런 개인적인 이런 과거의 뭐 프로필 이런 거를 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고만 넘어가자라는 뜻에서 여기에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조금 심층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레슬링은 가짜다. 가짜죠. 가짜인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논란이 커지고 있느냐? 지금 현지에서는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이게 우리 뉴스 레슬링 뉴스 말고 레슬링 뉴스 말고 지금 뭐 이제 평범하게 저녁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탄핵 관련해서 이제 막 의회가 열렸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이제 팀 라이언이라는 저분께서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마치 프로레슬링 같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전부 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까는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반대 정당인 사람이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프로레슬링을 끌고 와서 가짜다. 요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거는 한 명만 깐 게 아니라 두 개를 깐 거야. 레슬링까지. 그러니까 이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는 사람과 프로레슬링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죠. 이미 SNS 상에서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고 막 갑론을박이 막 이어지면서 막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프로레슬링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야구가 더 재밌네, 축구가 더 재밌네, 막 너는 야구 왜 보냐, 너는 축구 왜 보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그 싸우듯이 프로레슬링을 싫어하거나 프로레슬링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 팀 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힘을 입어서 갑자기 뭐 각종 단체 레슬러들, 특히 WWE 슈퍼스타들이 이제 많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SNS에 침범을 해서 어그로를 끌고 그 사람들한테 좀 막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거나 이게 짓궂게 좀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아까 보니까 뭐 돌프 지글러, 드레이크 매버릭, 뭐 페이지, 그리고 이제 뭐 짐 로스, 게일 킴, 이제 이런 분들이 막 SNS에서 막 사람들이랑 막 싸우는 걸 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프로레슬링이 가짜다, 그런 거 왜 보냐, 이렇게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인, 우리 글렌 제이콥스,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났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지금 정치 일도 하고 계시고 WWE 슈퍼스타죠. 그래서 아마 팀 라이언의 저런 발언이 상당히 더 거슬릴 겁니다. 그래서 케인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팀 라이언에게 따끔한 한마디, 너 같은 정치인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그 언론사에 이 제이비어 우즈의 ESPN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참고로 이 인터뷰가 정확히 1월 29일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하필 프로레슬링이 가짜다 그 논란이 막 한창인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이 다른 언론사에 지금 이제 인용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짜고 한 건지는 아니겠죠. 짜고 한 건 아니겠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 어쨌거나 제이비어 우즈가 ESPN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뭐 아까 뭐 팀 라이언의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프로레슬링 가짜 각본 요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이비어 우즈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프로레슬링이 가짜이거나 각본인 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혹시 내 주변에 프로레슬링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명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영화나 드라마 많이 비교합니다. 프로레슬링이 가짜고 각본이어서 재미없다. 그래?
그러면은 영화랑 드라마는 어떻게 보니? 저는 이렇게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런 내용을 이제 숙지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레슬링을 접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서 EC3의 이름 상표권 관련된 기사입니다. PW 인사이더의 단독 보도인데 참 이게 신기합니다. EC3가 지금 WWE 안에서 제대로 못 쓰이고 있죠. 못 쓰이고 있는데 이름 상표권을 뺏길 뻔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이름은 지켰죠. 작년 4월 23일에 EC3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등록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고 이거를 모르고 덥더비가 2달 후에 6월 21일날 EC3 이름 상표를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회사가 가지려고. 근데 거절이 됐죠. 이제 그 특허청에서 이제 거절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WWE가 지금은 EC3의 이름 상표권을 취득하는 거를 포기한 상태다. EC3의 이름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EC3하고 WWE가 이런 쪽으로 좀 뭔가 얘기가 확실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는 그냥 EC3가 이름 지켜서 다행이긴 한데 자기가 이름을 등록했으면은 좀 회사랑 미리 얘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등록한 다음에 회사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WWE가 6월 21일날 EC3 이름 상표를 이렇게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덥더비가 저걸 했다는 거는 EC3가 저거를 뭐 몰래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해놓고 깜빡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EC3와 WWE는 약간 그런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상이 되는 뭔가 좀 그런 뭐 갈등? 이게 뭐 뭔가 얘기를 잘 안 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제 생각입니다. 내용은 요것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애덤 콜이 스포츠 바이블과 인터뷰를 통해서 The Undisputed Era라는 스테이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쭉 했다고 합니다. 언디퓨가 뭐 성공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 뭐 요런 이야기들. 개개인의 능력들은 참 좋은데 사실 3명이서 처음에 뭉쳤을 때는 언디퓨가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고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언디퓨라는 존재감 그리고 지금 애덤 콜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지금 WWE 안에 있는 스테이블 중에서 언디퓨가 최고인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터뷰에 같이 참여한 나머지 멤버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바비 피쉬가 얘기한 거를 조금 덧붙이면은 언디퓨 가 사실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과도기?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좀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계에 놓였을 때 로데릭 스트롱이 추가되면서 언디퓨가 다시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게 뭔가 원동력으로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바비 피쉬는 뭐 개인적으로 로데릭 스트롱을 팀에 합류시킨 게 신의 한 수였다, 요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까 뭐 잠깐 미국 그 정치권 얘기 뭐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연설문을 본인의 악수를 거절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연설문을 찢는 저런 행위가 지금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로 이제 막 짤로 돌려 쓰고 있는데 맷 하디의 아내인 레비 하디가 저 이제 낸시 펠로시 이제 의장의 저 연설문 찢는 저 사진을 갖다가 마치 빈스 맥맨이 우리 남편의 아이디어를 찢는 요런 장면으로 이제 비유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저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 재밌게 봤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디는 정말로 이제 WWE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놓아드리도록 하지요. 자, 나머지 3개의 슬라이드는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소식들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